우리가 이렇게 입법 청문을 해야 합니까? 내가 아들을 해병대에 보냈는데, 자랑스러운 해병대에 보냈는데 아들이 이렇게 주검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 임성근 사단장, 예, 제가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합니다, 이러면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 얘야, 여러 명이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 경찰이 확실하게 살펴보세요, 수사하세요 라고 보냈어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이종섭 장관이 거기에 서명했어요. 그러면서 대변인에게 물어봤잖아요. 사단장까지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 예, 확실하게 수사하는 모습이라 보기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결정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종섭 장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맞죠? 제가 말한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자, 제가 사단장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은 게 아니고 의견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뭐가 뭐냐고요? 제가 사단장에 대해서 사단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 물은 아니고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대변인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라고 결제한 거 맞지요?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병 가족에게, 그리고 최 해병 가족에게 죄송하고 최 해병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꼬였어요. 왜 이종섭 장관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종섭 장관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왜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한 거예요?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전화하기 전에 한 겁니다 라고 아까 말했죠?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를 할 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취소하라고 말하기 직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잖아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11시 45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11시 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래요.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잘했어! 사인 보냈어요. 그리고 브리핑도 하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11시 45분에 전화가 와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11시 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꼬여요.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국무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수석 보좌관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경로를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정훈 대령 맞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경로를 했어요. 사단장까지 이런 일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 아니,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경로하냐 이거예요. 경로하고 나니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니까 이종섭 장관 다리가 후두루두 뚫렸는지 브리핑을 취소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박정훈 대령, 이런 김계환 사령관이 문자 하나 보여준 거 있습니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보여준 거 있습니까? 문자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문자를 저에게 읽어줬습니다. 문자를 읽어줬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당시 차관의 문자가 온 것을 읽어줬습니까? 당시 사령관 직무실에서 저와 한 2m에서 3m 정도 이격된 거리, 그 사령관은 본인의 직무 책상에 있었고 저는 이제 보고자용 책상 거리에 이격돼 있었는데 사령관이 저에게 차관 지시사항,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저한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단장은 빼라라고 하는 문자는 못 들었습니까? 사단장을 빼라라는 문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사단장은 빼라 이런 문자는 예, 없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에는 왜 이렇게 해병대는 말을 안 듣느냐 이런 문자가 왔다는 그 겁니까? 문자를 읽어주기 전에 제가 이제 사령관 직무실에 그날 들어갔을 때
8월 1일 오후입니다. 들어갔을 때 사령관이 통화를 막 끊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통화의 상대방은 법무관리관이었고, 그래서 제가 사령관에게 사령관님, 법무관리관이 이제 수사단장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으니 사령관에게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사령관이 이제 통화를 끝냈습니다. 끝나고 문자 읽어줬는데 바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런 걸 다 빼라. 이런 문자를 읽어주면서, 해병대는 왜 말을 한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읽어줬습니다. 혐의자, 혐의 내용, 그리고 죄명. 죄명은 빼라. 예, 예. 라고 했다는 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령관이 읽어줄 때 그 네. 서두에 차관 지시라는 차관 단어를 지시? 예, 언급했습니다. 예. 차관 지시가 있고 신범철 차관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이종섭 장관 이런 지시한 적 있습니까? 차관에게? 예, 의원님께서 쭉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오로 제가 대답하세요.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빼야 한다는 예.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네. 신범철 차관이 완전히 직권 남용한 거네요. 직권 남용했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우리 그 공직기강 비서관 그 행정관을 시켜서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예. 박 의원님 우리가 나온 말씀드려 모든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해서 그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검찰 단장이 회수하러 갔다 이렇게 모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 못하겠다 이거죠. 이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국기 문란이다 이렇게. 위원장님 시간 1분만 주시면 국기문란, 공직기강 비서관은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전화를 받았고 국가수사본부가 가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오는 과정에 검찰 단장이 그것을 회수해오고 이거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은 제가 서영교 의원님께서 잠시 이시원 증인 발언 때려 나오세요.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지금 계속 대고 있는데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거를 답변하세요. 다른 절차에서도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앞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증감법 말씀을 드렸죠. 네, 저희는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른 장소 가서 하세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건 다른 장소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여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회 증감법에 없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수사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오늘 입법 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이 출석한 자리예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한해서 묻는 거라고요. 따라서 증인도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른 조항이나 그 논리대로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수사상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 질의 내용을 아직도 파악 못 하겠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하면 파악한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종섭 증인 1분만 발언하세요. 예, 서영교 위원님께서 그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진실을 밝힌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첩 보류하게 된 배경은 그 전날 의문을 가졌던 두 가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그날 보고할 때는 해당 참모했던 법무관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에게 의견도 좀 듣고 싶어 해서
이첩을 일단 보류를 해라. 그 다음에 상황을 좀 더 판단해보자 하고 이첩 보류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시간대가 1시 30분이었는데 회의를 소집해서 법무관리관에게 그런 법적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딱 1년 됐습니다. 시행된 지 1년 딱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고, 그때는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나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관리관은 저희 지침을 받고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사단장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도 참 답답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증인들도 잘 들으세요. 이종섭 증인처럼 저렇게 본인이 발언할 기회를 못 가져서 발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위원장에게 저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언 기회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발언하신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의 질서, 규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발언 내용의 진실 여부는 저는 차치하고 그런 태도는 잘 하신 거예요. 이종섭 증인. 아셨습니까? 앞으로 다른 증인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세요. 네, 여기는 증인들을 오게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종섭 장관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에 그렇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신범철 차관이죠. 손을 들었어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 든다고 말한다고 위원장께서 다 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는 최혜병이 목숨을 그렇게 잃고 떠난 그날 구명조끼만 있어도 살았는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 과정에 무슨 사람을 또 불러서 결재까지 해놓고 또다시 불러서 이게 제가 잘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해병에게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어요. 5명이 떠내려가다 억지로 살아났어요. 이 친구들은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장화 신고 도로 복구하는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어허 물속에서 잘하고 있구나. 공부활동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쪽으로 가볼게.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빨간색 옷 잘 입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위에 구명조끼는 입어야 돼. 이랬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들어가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들어가고 모두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마치 사실 기록이 현란한 얘기로 아닌 것이냐 하는 이 내용에 저는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 뜻을 받고 해야지 되는 거지. 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다 맞춰낸 이 엄청난 전화 내역 이걸 가지고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명조끼 안 입혔으니까 너 가서 경찰에 가서 수사 받아 이러면 되지. 왜 그걸 결제해놓고 다시 준 걸 뺏고 다시 오라 그러고 그리고 수사단장을 왜 항명수괴죄로 대한민국에 이런 수사단장이 항명수괴죄가 되는 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제가 답변한다고 그래서 마치 그럴싸한 것처럼 답변하고 대한민국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왜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냅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범죄자 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서 전부 다 처벌받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 그 회수한 거 의무에 없는 일 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요? 그건 이종섭 장관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서 저는